원래 첫인상이 중요한데 어때요? 난 여러분들 보기 억수로 좋은데. 그렇죠. 내가 좋다 했는데 좋다 해야지. 잘생겼다는 거는 좀 그렇고 뭐 인상이 좋다. 올해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따라오셨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할 때도 전반전을 열심히 뛰고 나서 후반전에 들어가기 전에 하프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전반전에 이제 뛰었으니까 쉬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 하프타임 동안에 계획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후반전을 이제 승패가 좌우가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인생 전체로 보면 아마 그런 시점일 겁니다. 어쨌든 올 한 해 열심히 하셔서 올 연말쯤 돼서 자격증을 꼭 가져가시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보탬이 되도록, 그러려면 어쨌든 여러분들은 계획은 자격증을 득하러 오셨으니까 올해 열심히 해서 자격증을 꼭 따야 되겠죠? 열심히 합시다. 제 이름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아실 거고, 뭐 다른 좋은 말씀들은 우리 원장님한테나 또는 저도 수업 중에 이제 간간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저희들은 갈 길이 바쁘니까 뭐 매주 보는 것도 아니고 뭐 2주에 한 번씩 보니까 4번 만에 이 교재를 끝내야 됩니다. 4번 만에 끝내야 되니까 갈 길이 바빠요. 그래서 일단 바로 진도에 들어갑니다. 우리 진도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부동산 공시법이 뭔지 좀 알고 가야 되겠죠. 자, 부동산이란 요 개념은 민법 시간에 아직 뭐 민법 진도가 어디까지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민법 시간에 공부를 합니다. 정확하게 이제 법률 용어로는 물건 중에서 물건 간다고 집구석에 있는 물건 생각하면 안 돼. 물건 중에서 동산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부동산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는 부동산 공시법에서의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입니다. 토지도 부동산, 건물도 부동산 맞죠? 자, 공시라는 것은 공개적으로 표시해서 알린다. 이게 부동산 공시법이에요. 자, 그럼 봅니다. 자, 이 중앙동에 어떤 토지가 있다 칩시다. 이 토지가 부동산 맞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때, 이 토지를 매수를 하고 싶다든지 뭐 어떤 관심이 있을 때 그냥 무작정 하면 안 되고 이 토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알아보는 방법이 뭐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컴퓨터 앞에서 다 해결이 되지만 원칙적으로는 여기 성산구입니까? 성산구청에 가서, 자, 성산구청에 가서 요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을 발급받아 봅니다. 그럼 요 토지대장을 발급받아 보면 요 토지의 면적이나 지목 이런 걸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거기에다가 요 토지의 모양새를 대충이라도 알고 싶으면, 정확하게 알려면 물론 청량을 해야 되겠지만 모양새를 대충으로 알고 싶으면 지적도라는 도면을 발급받아 봅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 토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그 정보를 알리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 놨다고요. 뭐 공무원들한테 월급 주려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국민들이 요 토지에 관심 있는 사람한테 요 토지는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만든 게 토지대장 지적도입니다. 자, 그리고 이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요 등기소로 갑니다. 여기는 창원지방법원 등기과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등기소로 가요. 등기소에 가서 자, 등기부를 발급받아 봅니다. 물론 지금 이게 발급받는 등기부는 발급할 때는 등기사항 증명서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등기부를 발급받아 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 토지에 대해서 국가에서 이 토지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요런 것도 있고 요런 것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봅니다. 토지대장에 보면 요 토지에 대한 소재, 자, 여기 경상남도 맞죠? 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요게 나와요. 자, 요걸 우리가 요 토지의 소재라 그럽니다. 자, 조금 있으면 이제 구체적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가 몇 번지가 모르겠는데 이걸 지번, 자, 이걸 지목, 자, 300제곱미터, 자, 요걸 면적. 거기에다가 요 토지의 모양새를 알고 싶으면 지적도를 딱 발급받아 보면 딱 이렇게 그려놨더라고요. 요 선들을 경계라 그래요. 자, 그래서 요 토지에 대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요걸 다 합쳐서 뭐라 그러느냐 하면 요 토지의 표시 또는 사실관계 이렇게. 거기에다가 소유자가 갑이다. 뭐 소유자 A다. 자, A다. 여기까지 나옵니다. 자, 등기부도 발급받아 보면 당연히 여기 있는 내용이 다 나와요. 단 등기부에는 그림은 그려놓지 않기 때문에 경계는 없지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요거 다 있다 그게. 요 표시관계도 있고. 자, 등기부에는 여기는 소유자만 나오지만 요 등기부에는 소유자도 나오지만 전세권자도 나오고 또 저당권자도 나오고 다 나와요. 요걸 우리가 그래서 권리관계라 그래요. 자, 그럼 봅니다. 지금 이제 어떤 나라는 어차피 이걸 요 토지를 국민들께 알리는 업무니까 같은 관세에서 담당하는 데도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어차피 이거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이걸 일어나시키자는 말은 옛날부터 나오지만 담당하는 업무가 완전히 다르고 또 서로 밥그릇 싸움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성산구청은 어차피 이거는 행정부 소속이고, 자, 요 등기소는 사법부 소속입니다. 완전히 담당 관세가 달라요. 그러면 같은 토지에 대해서 여기서도 국민들께 알리고 여기서도 국민들께 알리는데 당연히 같은 토지니까 내용이 똑같아야 돼. 그런데 어떤 업무상 실수로 여기는 면적이 300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면적이 200이 되어 있더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양쪽 다 힘을 똑같이 실어줘 놓으면 서로 붙고 앉았을 거라고. 그래서 법에서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느냐. 표시관계는 너가 우선이다. 이쪽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불일치가 있으면 책임은 이쪽에서 다 지고 너는 무조건 따라해라. 그래야 일치가 돼요. 그래서 표시는 이쪽이 우선입니다. 반면에 권리관계는 너가 하나 했으니까 요거는 너가 양보해. 권리는 이쪽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잘못됐다. 뭐가 불일치가 일어났다. 그러면 소유자도 당연히 똑같아야 되는데 뭐가 소유자가 다르게 잘못됐다. 그러면 그때는 이쪽이 우선이니까 이쪽을 기준으로 이걸 고쳐야 돼요. 이게 3년에 한 번 정도 나오는 지문입니다. 요 표시관계 또는 사실관계는 요걸 요 대장 또는 요걸 지적이라 그래요. 조금 이따 공부할 겁니다. 대장 또는 지적이 우선하니까 대장을 기준으로 등기부를 일치시키게 하고 권리관계는 요게 우선이니까 등기를 기준으로 대장을 일치시킨다. 여기 이제 3년에 한 번 정도 나오는 지문입니다. 자, 예를 한 들어봅니다. 지금 요게 배추밭이에요. 아직 우리가 공부를 안 했지만 배추밭이다 그러면 지목이 천이겠지? 자, 성산구청에 가서 창원시청에 가서 여기 건축 허가가 나는지 알아보니까 건물을 지어도 된대요. 뭐 도로도 잘 물고 있고 해서. 만약에 배추밭에서 집터로 받겠다. 집을 지어서 집터로 받겠다 그러면 요 지목을 전으로 그대로 놔둬야 돼요.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되겠지? 자, 요거는 요걸 우리가 조금 이따 지목이라 그럽니다. 지목은 뭐냐 하면 요거예요. 요거는 권리가 아니고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대장도 당연히 지목에 변경이 있어야 되고 등기부도 지목 변경이 있어야 되는데 요때는 요 지목을 바꾸는 거는 토지대장을 먼저 고칠까요? 등기부를 먼저 고칠까요? 토지대장을 먼저 고쳐요. 요게 우선이니까 너거는 우리 따라하라며. 그래서 요걸 먼저 정의합니다.
반면에 요 토지를 A가 A가 C까지 나왔습니까? A가 X라는 사람한테 팔았어요. 자, 그러면 요 토지의 소유자가 A에서 X로 바뀔 건데, 그럼 요 소유권 이전의 요 관계는 요거는 표시가 아니고 권리니까 등기하러 가요? 토지 대장 고치러 가요? 등기하러 가요. 그 요쪽에서 먼저 하고요. 그럼 너는 무조건 따라해야 돼. 요거는 요쪽에서 먼저 하고 이렇게 따라해야 되고. 접수가 됐습니까? 자, 그런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요 제도나 할 것 없이 요 토지된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국회에서 만들어 놓은 건데, 요가 관련되는 법을 말이 깁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이, 왜 어디까지 썼느냐? 관리 등에 관한 법. 이런 법이 있어요. 왜? 자, 요것과 관련되는 법이 부동산 등기법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 토지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요 법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고 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요 두 개 법을 합쳐서 부동산 공시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 부동산을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표시해서 알리기 위한 부동산 공시법에는 요 두 가지가 있다. 부동산 공시법이란 법 자체는 없어요. 없고 요 두 가지를 합쳐서 부동산 공시법이라고 그런다. 공법 한번 했습니까? 11월 달부터 했겠지? 공법은 우리 부동산 공법이라는 법은 있어 없어? 없어요. 없다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뭐 건축법, 주택법, 도시개발법 이걸 다 묶어서 공법이라고 이야기하듯이 이것도 부동산 공시법이라는 법은 없고요. 공부는 이렇게 하지만 요 두 가지 법을 합쳐서 부동산 공시법이라고 그런다. 자, 그런데 요 법은 어떻게 탄생을 했느냐 하면 옛날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법이 세 개로 흩어져 있었어요. 그냥 보통 일반 청량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수로조사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수로조사가 뭐냐면 배가 가는 길. 수로조사법이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지적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기도 청량을 하고 배가 가는 길을 안내하기 위해서 그걸 할 때도 당연히 청량을 해야 돼요. 또 지적법에도 청량이 나와요. 우리가 경계 청량을 한다든지 분할할 때 분할 청량을 한다든지 여기도 청량이 나와. 그 청량에 관한 내용을 세 개 법에 흩어 놓으니까 뭐가 자꾸 뭐 안 맞아요. 찐빠가 나더라고. 그래서 요 법을 그냥 청량에 관한 내용은 묵자. 그래서 법을 하나로 이렇게 통일을 지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우리 시험하고 관계없고 요것도 관계없고 우리는 요것만 공부하면 돼. 중개업 할 때는 요것만 필요해. 그래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중 지적에 관한 요 부분만 우리 시험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방금 여기서 여기까지 이야기하려니까 입도 아프고 듣는 여러분들 귀도 아플 거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지적법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지적법이라는 법은 지금 없습니다. 없지만 그냥 지적법 하면 에이 저 인간 무식하다 그렇게 하지 말고 아 요걸 말하는구나 하고 그렇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공부를 해보시면 요 법은 요게 된 우리 시험 범위는 한 범위가 요 정도 된다 칩시다. 자, 그러면 요거는 우리 교재를 보면 알지만 우리 교재를 조금 너무 심하게 만들어 놨더라고. 보통 이제 교재 편성이 요거보다 분량이 페이지 수가 한 많아봐야 2배가 조금 안 돼야 돼요. 이쪽이 양이 많기는 많아. 그런데 이거 2배가 넘도록 해놨어요. 지적부분 100페이지도 안 만들면 안 되는데 이거 33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게 2배가 훨씬 넘도록 만들어놨다고 지금. 근데 사실 공부를 해보면 이거는 뭐 공부할 거 사실 없어요. 이렇게 되는데 요 중에서 요 지적법은 한 80% 정도가 암기입니다. 한 20% 정도가 이제 이해. 요걸 이해를 하면 이제 암기하기가 쉬워져. 자, 그런데 반면에 요거는 한 20% 정도가 암기고 80% 정도가 이해예요. 자, 우리가 민법 시간에 공부를 하셨겠지만 등기가 뭐가 등기냐? 등기는 부동산의 공시방법이다. 간단하게 이렇게 그래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기록해놓은 여기 있던 게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한 요 권리가 뭐냐면 요거 물건입니다. 물건에 관한 권리. 요 물건 민법 시간에 말하는 물건 요런 내용들을 국민들에게 누구한테 어떤 물건이 있다 이걸 알리기 위해서 등기부에 적어놓은 게 이게 등기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 물건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적지, 알아야. 그러니까 민법 공부가 좀 탄탄히 돼야 요게 공부하기가 아주 쉬워집니다. 근데 이제 민법 이제 입문을 하면서 뭐 아직까지 뭐 전혀 개념을 안 잡히실 거고 어쨌든 뭐 뭐로 가나 뭐 바로 가나 거꾸로 가나 어쨌든 자격증만 따면 되니까 무작배를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고 우리가 시험을 칠 때 올해 언제입니까? 10월 24일이에요. 10월 24일을 시험을 칠 때 2차 2교시 오후에 2차 2교시에 공시법하고 세법하고 묶어서 40문항 시험을 치는데 요 중에서 요게 공시법이 24문항, 세법이 16문항 이래요. 그럼 뭐 이거는 알아서 하시고 요게 이제 내 담당인데 요 24문항이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하면 여기에서 12문항, 여기서 12문항 이렇게 나와요. 근데 사실은 공부하는 분량도 여기 훨씬 작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주로 암기니까 안 되면 외우면 돼요, 그냥. 공시법 점수, 지적법 점수가 잘 안 나왔다. 나는 깨얼타, 이 말이에요. 깨얼타고, 외울 건 안 해서 그래. 그래서 계속 앵무새처럼 머리에 세뇌가 되도록 계속 암기를 시킵니다. 막 그냥 따라하면 되고. 이제 요거는 이제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워낙 또 선생이 좋으니까 잘 따라오실 거예요, 아마. 자, 그러면 우리 교재도 마찬가지지만 요거는 민법 공부가 조금 돼야 되니까 이제 진도를 뒤로 조금 밀리고 요거부터 먼저 들어갑니다. 이제 지적법이 먼저 들어가요. 좀 이따 닦기를 하고 요 좀 적어 봅시다. 자, 지적법. 지적이 뭐냐? 여러분들이 입문을 하시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앉아있는 게 일단 4시간 앉아있는 게 힘듭니다. 그 다음에 힘든 게 뭐냐 하면 4시간 그냥 앉아가 유튜브나 보고 휴대폰이나 듣다보고 있으면 조금 그래도 나을 건데 앞에서 하는 소리를 전혀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듣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자격증 따서 이 공부를 해서 자격증 따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소장들하고 부동산 사무실에 가서 이야기하면 못 알아듣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데 공부할 때는 왜 이걸 못 알아듣느냐? 이제 소장하고 상담할 때는 우리가 사회에서 쓰는 용어를 쓰고 공부를 할 때는 법률 용어를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법률 용어 안 쓰고 그냥 사회에서 하는 대로 하면 안 됩니까? 근데 시험을 법전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시험이 법률 용어로 나오니까 하루 수시 공부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법률 용어가 뭐냐? 별게 아니에요. 떠풀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옛날에 한문을 공부를 할 때는 이제 간단하게 잘 받아들이는데 이걸 전부 다 한글로 하다 보니까 똑같이 써놨는데 뜻이 다 달라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힘든데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공부하실 때는 법률 용어가 별게 아니고 뜻풀이다. 그 뜻을 어떻게 풀이하느냐. 아주 그것만 좀 신경을 쓰시면 돼요. 그냥 쥐적 이렇게 하면 아주 어렵게 들리지. 별게 아니라고 땅지자에다가 문서적자예요. 자, 지금 여기에 뭐 땅이 있습니다. 뭐 창원에 어떤 땅이 있다. 요 땅에 대해서 당연히 국가에서는 재산세도 물리고 그 다음에 세금도 나중에 뭐 팔고 사고 하면 양도세도 당연히 받아야 돼. 그런데 네 땅 가지고 있으니까 돈 내라. 그럼 낼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요. 면적이라든지 기타 정확한 근거가 그 다음에 뭐 기준시가라든지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세금도 부과하고 할 거니까 땅을 정확한 근거를 누구에게나 다 객관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문서에다가 그 내용을 기록한 거. 요게 지적이에요. 땅지자에다가 문서적자라고. 땅하고 문서하고 뭐 했겠어? 땅을 문서에 그냥 그 내용을 기록한 거. 요게 지적이라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세부적인 걸 먼저 아시려고 그러면 전체적인 틀 잡기가 참 힘들어요.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도 스케치를 먼저 하잖아요.
대략적인 걸 그래 놓고 거기에다가 세부적으로 뭘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뭐요? 색칠도 하고 이렇게 해가야지. 처음부터 저 꼬리 색칠부터 해와가서는 안 된다고. 자, 그래 지적이 먼저 간단히 봅니다. 여기 요 토지가 있습니다. 자, 요 문서에다 기록하는데 그때 문서에 기록하는 그 장부 이름을 지적 공부라 그래요. 땅을 기록한 공적 장부다. 뭐 지적 공부. 지적 공부에 기록하는 걸 등록한다 그래요. 공적 장부에 기록하는 걸 등록 또는 등기라 그러는데 특히 등기부에 기록할 때를 등기라 그러고 그 나머지 공적 장부에는 전부 다 등록이란 말을 씁니다. 주민 등록, 사업자 등록증, 그 다음에 자동차 등록부. 그래서 공적 장부에 기록하는 걸 기록한다는 말을 안 쓰고 용어를 등록한다 그런다. 그래서 지적에서는 조금 더 나오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요겁니다. 요걸 그래서 지적의 3요소라 그래요.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거.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거.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토지 등록이에요. 요런 내용들을 등록한다니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요런 요걸까지를 우리가 일컫기를 소재라 그러고 요걸 지분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요걸 지목이라 그러고 요걸 면적이라 그런다. 요런 것들을 등록을 해요. 등록을 해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디에 한다고 이거 지적 공부로 공부해요. 지적 공적 장부가 지금 방금 두 가지가 했어요. 예? 토지대장 지적도 이것도 공적 장부예요. 총 7개가 있는데 오늘 다 할 겁니다. 7개가 있는데 벌써 2개는 일단 내가 맛을 보였어요. 자, 그래서 요 지적 공부라는 걸 공부를 하고 그다음 세 번째 지금 현재 이 토지가 배추밭이다가 자 집터로 바뀌었다. 그러면 그 전에 여기에 등록할 때 지목을 전으로 등록해 놨겠지? 예? 그대로 놔둬야 돼요? 고쳐야 돼요? 고쳐야 돼. 그래 토지가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을 토지 이동이라고 그래요. 토지가 이동한다고 해서 여기 성산구에 있는 토지가 저 좀 더 대우받으려고 서울 종로로 걸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지목이 이렇게 바뀐다든지 분할이 일어난다든지 그것처럼 요 토지가 이렇게 바뀌어가는 걸 토지 이동이라고 그래요. 자, 네 번째. 맨 처음에 이 토지를 지적도 요 도면 요 지적도를 그리려고 그러면 청량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지? 분할할 때도 청량하고 경계 청량할 때도 청량하고 청량하는데 그걸 지적 청량이라고 그래요. 요게 지적법 전부 답니다. 여기서 몇 문제 나온다고? 12문제가 나와요. 자, 통상적으로 출제가 될 때는 요게 4문제, 요게 2문제, 요게 4문제, 요게 한 2문제. 요래서 12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제위원들에 따릅니다. 따라서 완전히 달라. 33회 때는 요게 한 문제, 이게 4문제 뭐 이렇게 내다가 작년에는 요게 3문제, 요게 한 문제, 요게 4문제. 그럼 12문제가 되려면 어떻게 했지? 여기 3개 하나 4문제. 그럼 몇 개 남았지? 12개에서 4개 빼면 8개 남았습니까? 요게 4개 나왔네. 작년에 또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그거는 의대에 나올 때면 통상적으로 이렇게 내는 게 원칙인데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지적법은요. 그러니까 공부를 쭉 해나갈 때 그 체계를 항상 잡아야 돼. 민법도 마찬가지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너무 지엽적인 걸 먼저 보시려고 그러지 말고 지금 어디쯤 가고 있다. 지금 뭘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다. 이걸 항상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셔야 돼. 맨 처음에 요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이게 가장 먼저니까 요걸 먼저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어디 등록하느냐면 지적 공부라는 등록이에요. 요 지적 공부에 대해서 일단 공부를 해야 되고 토지가 가만히 있느냐? 가만히 안 있고 이렇게 지목도 바뀌고 분할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 요거 토지 이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토지를 등록하려면 그림을 그리려면 청량을 해야 되니까 지적 청량. 요게 우리 지적법 전부 다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그래 봅시다.
뭐 지적부터 먼저 하는데 이거는 목차고 넘어갑니다. 자, 지적이란 국가가 요 업무를 누가 하느냐면 국가가 해요. 국가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토지를 그래서 보통 말할 때 뭐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요 말이 결국은 모든 토지에 대해서 물리적 해당 요게 물리적 해당이에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그 다음에 또 지가가 아주 높은 데는 이제 좌표를 찍는데 어쨌든 물리적 해당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거기다가 소유권 관계 아까 소유자 기록했죠. 소유권 관계 등을 공적 장부 요 공적 장부를 지적 공부라 그럽니다. 공적 장부에 등록 기록하고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 변경사항을 등을 이렇게 지목 변경이 일어난다든지 해서 그 변경사항을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국가 사무를 지적이라 그런다. 뭐 요거 자체가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대충 지적이 이런 개념이다. 요거 마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적의 3요소는 가장 중요한 게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 요게 지적의 3요소다. 자, 그 다음에 자, 용어 제외가 나옵니다. 자, 교재를 이제 같이 봐드리겠습니다. 자, 14페이지 봅니다. 뭐 지적제도는 방금 내놓고 그런 내용이니까 이제 집에 가서 혹시 복습을 하실 때 지금 뭐 1차 공부하기도 바쁘실 건데 입문을 이제 입문하신 분들은 뭐 집에 가서 이거 본격적으로 3시간 4시간 펴놓고 복습 못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읽어 드리는 요 부분만 밑줄을 쳐놨다가 체크를 해놨다가 집에 가서 보시면 한 20분 정도 하면 충분히 다 봐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3, 4월 일이 지나가면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을 계속 이제 세뇌를 시켜야 되니까 말도 안 바꿉니다. 농담도 안 바꿔요. 뭐 바꿔보면 또 처음 듣는다 그래. 자, 그래서 계속 똑같은 말을 계속 세뇌를 시키는데 3, 4월쯤 되면 이제 이런 말씀을 해요. 이제 강의하는 내용은 좀 알아듣겠는데요. 답을 전혀 못 모르겠고요. 문제는 못 풀겠습니다. 이런 말 합니다. 자, 그거는 왜 그러냐면 자기가 머리에 안 집어넣어서 그래요. 피상적으로만 계속 이제 듣고만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2차 과목이라도 처음부터 뭐 본격적으로 시간 투자를 많이 하실 수는 없지만 그냥 4시간 듣고 가도 한 20분이라도 복습을 간단하게 해놓는 거하고 전혀 더 덮어버리는 거는 완전히 달라요. 한 서너 달 전에 완전히 달라지니까 제가 이제 밑줄 쳐드리는 거 체크해드리는 것만 가서 다 대충 보면 한 20분 내로 다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니까 그걸 같이 한 번씩 같이 해나가야 머리에 남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 1번 지적 제도가 나오는데 방금 봤던 이런 내용이니까 요거는 개념만 아시면 돼요. 자, 15페이지 보면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관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지금 요쪽이 지적이고 땅지자 문서작자 요쪽이 지적이고 여기 등기입니다. 똑같은 부동산에 대해서 공시를 하는데 관할 관청이 다르다 보니까 문제가 자꾸 생긴다. 근데 지적은 말 그대로 땅이에요. 땅만 담당해요. 근데 등기는 여러분도 아시지만 토지 등기도 있지만 건물 등기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토지만 있고 그럼 건물은 없습니까? 건물은 있어요. 근데 법이 완전히 달라요. 이거는 등기법에서 토지도 하고 건물도 같이 법에서 다 관할하지만 여기는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지만 법이 완전히 달라요. 요거는 지적법에서 공부를 하고요. 요거는 건축법에서 해요. 그리고 누구하고 해야 돼요? 내하고 해야 돼요? 공법선생하고 해야 돼요? 공법선생에서 하세요. 토지대장도 있지만 건축물 대장도 있지. 그런데 이거는 왜 토지만 합니까? 건축물 대장에 관련되는 건축은 이거는 공법 시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토지면 여기서 내요. 그래서 그 1번이 그런 말이에요. 양가로 1번. 자, 15페이지. 등기제도는 토지와 건물에 관한 권리관계를 주로 공시하고 등기가 권리관계 공시한 다음에 지적제도는 토지에 관한 사실관계를 주로 공시한다. 사실관계가 다른 말로 표시관계라 그랬어요. 표시관계. 소지, 지면, 경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자, 양도로 이번 여기 한 3년 내지 4년마다 지문에 한 번씩 나옵니다. 아까 내가 설명을 다 했어요. 자, 봅니다. 자, 등기와 지적을 담당하는 기관이 서로 다름으로써 사실관계에 관한 사항은 대장을 기초로 하여 등기부를 일치시키게 하고. 접수가 되시죠? 사실관계는 뭐가 우선이라고? 대장이 우선이라고요. 지적이 우선이라고. 권리관계는 등기부를 기초로 하여 대장의 소유자의 표시를 일치시키게 한다. 권리관계는 등기가 우선이다. 자, 그까지 일단 아시고,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은 등기법 공부가 조금 돼야 되니까 일단 넘어갑니다. 자, 용어 정의. 자, 용어 정의가 우리 교재에서는 지금 그 22번까지 쭉 나오는데, 다른 것들은 해당 그 이제 각 파트별로 별도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요 두 가지만 일단 알고 갑니다. 요 두 가지를 모르면 진도를 못 나가니까. 자, 맨 처음에 1번에 지적소관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말 그대로예요. 그냥 지적소관청 이렇게 하면 막막하지만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그 업무를 소관하는 관청 말이에요. 지적소관청.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그 업무를 소관하는 관청. 원래 이 지적에 관한 이 업무는 국가 업무입니다. 아까 맨 처음에 국가가 그랬잖아요. 국가 업무인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야 돼요. 소관 업무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금 우리나라가 요 남한만 내서 요 토지들을 나중에 조금 이따 하겠지만 등록하는 요 각각 하나하나 단위를 우리가 필지라 그러는데 필지가 3,800만 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3,800만 필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분할이 자꾸 일어나니까 지금은 조금 더 늘어났을 거예요. 자, 3,800만 필지나 되는 이 토지들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혼자서 다 못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정세에 밝은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좀 해달라고 위임을 해놨어요. 그게 지적소관청이에요. 그래서 지적소관청이라 하면 이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했으니까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적어봅니다. 자, 지금 창원에는 창원시장도 있고요. 성산구청장도 있어요. 그러면 구청장이 있으니까 구청장이 있으면 무조건 구청장이 지적소관청이에요. 시장은 여기서 말하는 시장은 구를 두지 아니하는 시장을 말합니다. 구가 없는 시장. 저 양산시장이나 김해시장, 김해시에는 구가 없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게 지적공부가 방금 뭐였어요? 토지대장이었지? 이 토지대장이 지적공부라며? 그럼 토지대장을 관리하는 캐스니까 내가 토지대장을 발급받으려면 누구한테 가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누구한테 가야 되냐고. 구가 없을 때는 시청으로 갑니다. 김해 같은 데는 아니 또 그래. 나는 집에서 컴퓨터 앞에서 하는데요. 그거는 됐지. 구가 없을 때는 시청에 가야 돼요. 김해시청, 양산시청. 구가 있을 때는 구청으로 무조건 가야 돼요. 토지대장을 누가 관리하고 있다고? 구에서 하고 있어요. 구에서. 그러면 이제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또 헷갈리기 시작해요. 이거는 완전히 다르다 그랬잖아요. 이거. 여기서는. 여기에서는 같이 취급하지만 등기에서는 같이 취급하면 이런 완전히 달라요. 건물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건축 허가를 누가 내야 되냐? 이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전에 나는 집 질 때 건축 허가 받을 때 구청에 안 가고 창원시청에 갔는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건축법은 그렇지만 토지대장 요 지적은 무조건 구청에서요. 요게 중앙동에 있는 요 토지대장을 창원시청에 있을까요? 성산구청에 있을까요? 성산구청에 있다고. 그러니까 요 구청에는 군수는 말할 것도 없고요. 구청은 부산에도 구청이 있어. 뭐 북구도 있고 뭐 사하구도 있고 다 있지. 창원에도 구가 있어요. 요때 구청장은 선거로 뽑습니다. 요게 선거로 뽑아요. 요걸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자치구라 그래요. 자치구.
요거는 임명을 해요. 요거는 자치구가 아닙니다. 자, 자치구든 자치구가 아니든 구청만 있으면 무조건 토지대장은 구청에서 관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접수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때 지적소관청이라 하면 원래 그 지적 업무는 국가 업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담당하는 게 원칙이지만 혼자서 그 3,800만 필지나 되는 걸 갖다 전부 다 관리를 못하니까 그 지역 정세에 밝은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그 토지에 관한 관리를 위임해놨다. 그때 위임받은 사람은 시장, 군수, 구청장인데 요때 말하는 시장은 구를 두지 아니하는 시장을 말하고 양산시장, 김해시장, 그 다음 군수는 말할 것도 없고 구청장은 자치구든 자치구가 아니든 토지대장은 무조건 구청에서 관리한다. 그렇게 기억하십니다. 자, 그게 1번이에요. 양가로 1번 봅니다. 자, 지적소관청이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이거는 세종시장을 말합니다. 특별자치시장, 그 다음에 시장, 그 가로는 지금 쏙 빼고요. 지금 볼 거 없습니다. 가로는 빼고 그 세 번째 줄 중간에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그때 구청장은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접수가 되셨죠? 자, 6번 봅니다. 자, 지번부여지역. 자, 이게 3,800만 필지가 된다 그랬는데 조금 이따 공부를 하시겠지만 각 필지마다 지번이 부여돼요. 한 필지의 지번이 각각 다른 지번이 각각 부여된다고요. 1번지, 2번지, 3번지. 그러면 남한을 전체적으로 지번을 부여하다 보면 1번지부터 2천만 번지, 3,800만 번지 이렇게 나가겠지. 예? 그럼 뭐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뭔가 1번지부터 이렇게 쭉 다 해서 합하니까 3,800만 필지가 나오더라 이 말 아닙니까? 요 하나하나를 뭐라 그러냐 하면 요게 나오는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이라고 그래요. 요 하나하나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이라고. 요게 도시에는 동단위로 되어 있고 촌에는 리단위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창원시 전체에서 지번이 1번지부터 나가는 것도 아니고 성산구 전체로 1번지부터 나가는 것도 아니고 중앙동은 중앙동대로 1번지부터 나오고 옆에가 뭐 상남동입니까? 상남동은 상남동대로 1번지부터 나와요. 여기. 근데 저 촌에 가면 리단이에요. 리단이. 북면이 가면 북면 전체로 1번지부터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북면에 그 뭐 있더라. 여하튼 리단위로 나갑니다. 리단위로. 촌에는 리단위로, 도시에는 동단위로. 자, 그런데 요때 동은 행정동이 아니고 법정동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성산구가 상남동이 상남 1동, 2동, 3동 이런 게 있습니까? 그건 없어요? 막 이거는 모르겠고 저 부산에 가면요. 부산에 가면 그 서면 일대 여기 부전동입니다. 그 옆에 전포동이 있어요. 그럼 도시에는 동단위로 지번이 부여된다 그랬으니까 전포동은 전포동대로 1번지부터 쭉 나갔겠지? 부전동은 부전동부터 1번지 나갔겠지? 예. 인구가 얼마 안 될 때부터 땅은 이미 옛날부터 있었어. 그럼 물론 그 중간에 분할은 일어날 수 있지만 어쨌든 지번은 이렇게 부여가 되어 있어요. 근데 보통 동 단위는 요 동은 인구 2만 기준입니다. 인구 2만 기준인데 처음에는 인구가 2만이 안 됐어. 예? 1998년도 아니 1980년도 90년도 이후에 2만이 채 안 되더라고. 근데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인구가 3만 4만 돼서 동사무소를 요새는 뭐라 합니까? 주민센터? 아이 말이야 어쨌든 옛날에 부전동 동사무소가 있었어. 인구가 자꾸 늘어나니까 민원인들이 일부러 와가지고 2시간 3시간 기다려야 돼. 그게 너무 불편해요. 도저히 안 되겠다. 너희는 일동해라. 우리는 이 동사무소 하나 지어가지고 이동할게.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또 아파트를 많이 지어가지고 인구가 자꾸 늘어나니까 너희는 계속 이동하고 있어라. 우리는 3동할게. 부전 1동, 부전 2동, 부동 3동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번은 옛날에 인구가 얼마 안 될 때부터 지번이 이미 부여되어 있었잖아요. 물론 그 중간에 이제 분할은 일어났기 때문에 전체 틀은 그대로 있다고. 그러면 이때 지번은 1번지부터 나가는 것은
부전 1동, 부전 2동, 부전 3동 각각 나가겠어요? 부동산 전체로 나가겠어요? 내가 뭐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듣습니까 지금? 처음부터 집은 이미 부여되어 있었다니까? 부여되는 상태에서 인구가 늘어나니까 1동, 2동, 3동은 나눈 것 뿐이라고요. 그러니까 집은 옛날부터 그냥 부전동 전체로 나가요. 그렇겠지? 그러니까 부전 1동, 부전 2동, 부동 3동은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었다 그래 행정동이라 그러고 부전동 전체를 법정동이라 그래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요때 지분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인데 이때 동은 행정동을 말하겠어? 법정동을 말하겠어? 그래서 법정동이다.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자 봅시다. 자 6번에 지분 부여지역이란 지분을 부여하는 단위적으로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이다. 일단 요번에 거기까지 보고 갑니다. 자 이제 대충 받고 이제 본격적으로 토지 등록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거 필요 없으니까 이제 닦아도 되겠죠. 자, 요건 목차고. 자, 봅니다. 토지 등록. 요게 이렇게 교재 페이지입니다. 지금 17페이지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 17페이지에 그 위에 뭐 지적의 의의 및 토지 조사 등록 그거는 일단 뭐 집에 가서 심심하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자, 요 두 개 지문이 그 밑에 17페이지 맨 밑에 있는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인데 거의 매년 나오다가 작년에 안 나왔습니다. 자, 그 옆에 보니까 토지 등록 등 해가 맨 밑에 토지 조사 등록 등 해놨지. 32회 때 나오고 33회 때 나왔죠. 작년에 안 나왔어요. 요 지문이에요, 요 지문. 자, 여기서 봅니다. 그 할 때 따라서 밑줄 칠 건 치십시오. 국토교통부 장관은 요 동그라미 치고요. 동그라미 치고 모든 토지를 필지마다 토지의 이런 것들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여기에요. 포인트가 이겁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토지를 등록해야 되는 사람은 원칙이 누구라고요? 국장입니다. 국장. 요대로 따라 밑줄 치십시오.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이런 것들은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이동을 아직 공부 안 했지만 토지 이동일 때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가장 나오는 게 지문이 어떻게 나오느냐. 모든 토지를 등록해야 한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앞에다가 국장이 와야 되는데 여기다 지적소관청을 집어넣어요. 지문을 그렇게 낸다니까. 다음 지문이 옳은 거 틀린 거 돼서 요거는 토지 이동했을 때 소유자의 신청을 받았다 그러면 결정을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지적소관청이 해야 되는데 여기다 국장을 집어넣어요. 항상 그렇게 출제를 하니까 뭐 올해 또 그렇게 나올 겁니다. 작년에 안 나왔으니까. 자, 그런데 내 토지를 등록해 주십시오 하면서 신청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안 하고 있다고 들어갈 거냐고. 어차피 그 토지에 대해서 세금 받아야 하는 받아야 돼. 받아야지. 그대로 놔둬야 돼요. 등록해야 돼요. 그래서 신청이 없으면 지역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요 밑에 끝까지는 잘 안 나오고요. 요 두 가지 요거 뭐 다른 것도 하나도 틀리지 않네요. 요걸 바꿔서 내요. 그러니까 모든 토지를 등록해야 된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냥 국장 토지 이동에 대해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결정하는 것은 지역소관청. 5번 항상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교재는 18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출제 아주 잘 됩니다. 당연히 요 두 개는 별표 계속 해야 되고요. 이것도 별표입니다. 자, 조금 전에 소유자의 신청이 없으면 직권으로 등록한다 그랬는데 그때 직권 등록하는 요거
그 다음 페이지 심화학습 돼 있죠? 예? 그거 발표하셔야 돼. 아주 잘합니다. 자, 지금 여기는 지적 소관청이 누구냐 하면 성산구청입니다. 성산구청장에 거기서 성산구청 담당 공무원들이 토지가 뭐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이걸 매일 조사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조사를 한번 하겠다. 그런 계획을 먼저 수립해야 합니다. 요 계획 이름 묻는 문제가 아주 많이 나왔어요. 지금 직권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이 토지가 지목이 사용 용도가 지목이 바뀌었다, 또 분할이 일어났다, 기타 신규 등록이 뭐 어떤 공유수문 매립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성산구청 내에 있는 이 토지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먼저 수립해요. 이 계획 이름이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이에요. 그럼 시험에는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요 이동 대신에 이용 이렇게 내요. 그냥 무조건 틀려요. 방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토지 이동이 뭐가 토지 이동이냐? 토지가 지목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분할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우리는 그거만 공부해요. 지적법에서는. 토지 이용하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세요? 공법 시간에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해가는 법률 거기서. 그래서 항상 문제가 나올 때 토지 이동 이렇게 나와야지. 토지 이용 그러면 무조건 틀려요. 그거 죽으라고. 그게 이동 그거 동그라미 두고요. 이용 꼽혀. 이렇게 해놔도 또 틀리고 온다니까. 질문이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그거 한번 읽어봅니다. 1번 밑에 교재.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이렇게 딱 질문을 내야 될 걸 토지 이용 현황을 직권으로 이렇게 딱 낸다니까. 그럼 맞아 틀려? 틀려. 자, 요걸 가지고 시험을 가장 많이 내고, 그 다음에 아예 노골적으로 지적소관청이 토지를 직권으로 조사성에 등록하기 위해서 수립한 계획 이름이 뭐냐? 이게 또 수시 많이 나왔어요. 계획 이름이 뭐냐고, 요거 그냥 묻는 거. 자, 그래서 요게 가장 많이 나오고, 그럼 절차 묻는 문제도 나왔어요. 그리고 현이 전공 보통 이렇게 막 암기하는데,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토지 이동 현황 조사를 합니다. 나서 이제 조사를 해. 그래 기수장부인 이동조사부를 만들어. 그럼 결론적으로 맨 끝에 지적공부 토지대장의 지적도를 정리할 거예요. 토지대장의 지적도 지적공부를 정리하면 바로 국민들에게 그 내용이 이제 공시가 되는 겁니다. 이제 공시란 말이 뭔지 알겠지? 국민들이 그대로 보여준다고요. 표시해서 알리는 거니까. 그런데 그때 대충 하면 되겠어요? 신중해야 되겠어요? 신중해야 돼. 그래서 지적공부에 손을 댈 때는 그 앞에 반드시 결의서를 가져가요. 그래 지적공부하고 유사한 장부를 미리 만들어요. 그대로 뺏기는 거예요. 그냥. 접수가 됐습니까? 그래서 지적공부 정리란 말 나올 때는 그 앞에 반드시 결의서가 나오는데 그때 결의서 이름이 토지 이동 결의서. 이것도 이동이다. 이동 그러면 무조건 틀린다. 조심하시고. 자, 그 1번 문제 한번 봅니다. 33회 뭐가 나왔냐 하면 이렇게 나왔어요. 때는 그전에는 계속 나올 때 요거까지 장난치고요. 그럼 계획 이름 묻는 거 요거 나오고 몇 분 나오고요. 절차 묻는 거 요거 나오고요. 그랬는데 33때는 뭐가 나오냐면 그 1번 봅니다. 교회 1번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수행한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고자 하는 때는 토지 이용도 이용 그러면 틀린다 그랬어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에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은 방금 누가 한다고 그랬어? 지적소관청이 한다고 그랬지? 지적소관청 단위가 뭔데요? 시군구 단위. 그래서 요때 요 계획은 시군구 단위로 수립을 하는 겁니다. 지적소관청 하니까. 그런데 성산구에 다른 데는 아무 땅 변함이 없고요. 요 중앙동 땅이 좀 바뀌었어. 뭐 개발한다든지 뭐 하여튼 그럴 때는 굳이 다른 데까지 할 필요 있어? 없어. 그래서 어떤 특별한 사유, 부득이한 사유일 때는 엄면 노발로 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거기 33회 나온 겁니다. 접수가 되시죠? 자,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되니까 이것도 아주 출제가 자주 되는 부분이니까 별표 넣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등록사항이 들어가는데 첫 시간부터 너무 길면
처음부터 내한테 인상이 안 좋을 거니까 잠시만 쉬었다.